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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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네, 크리에이터 불곰 PD입니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태연님. 저는 좀 피곤해요. 네, 오늘 약간 좀 컨디션이 약간 좀 그래 보이시네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네. 네, 그래도 뭐 칼퇴근하고 있으니까 네. 다행입니다. 칼퇴근은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뭐 생각해야 될 게 신경 쓸 게 많아서 그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집에 가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는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항상 체력이 떨어져요. 네. 제 아내한테 좀 혼나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지치니까 너무 네. 지치니까 집에 가면. 맞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내분들도 사실 너무 집에서 힘드시니까 이제 그쵸. 집에 계시고 남편은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 힘드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내분들은 이제 너는 편하게 이야기하죠. 너는 앞으로 집에서 쓸 에너지를 남겨와라. 그리고 주중에도 주말에 쓸 에너지를 잘 비축해놔라. 뭐 우스갯소리 막 우스개지만 진담을 어린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다는데, 내 아내분들의 고충도 또 남편들의 고충도 저는 다 이해하고 있어서 네, 30대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태윤님. 산책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집에 있는 아내 입장인데요. 네? 또 어떻게 좀 남겨오십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너무 그분은 이제 집돌이시고. 아, 저는, 그래요? 네, 네.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맨날 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0시, 11시에 이제 잘 준비를 하는 네. 타입이고, 네. 이제 그분은 새벽 2시에 자는 타입이어서. 약간 이제, 야행성이시구나. 네, 그게 좀 많이 달라서 어제도 잤는데 오늘 또 그렇게 일찍 자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듣긴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뭐 특별히 집안일을 돌보진 않고 주로 밖에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새로운 걸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뭐 전시 같은 것도 보러 다니고. 뭐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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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치로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시를 보러 다니고. 전시. 네. 그리고 뭐 커피 마시러도 나가고. 네,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미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미술관 이런 거? 미술관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거? 네네. 아, 그러니까 뭐 분야가 뭐가 됐든 네네, 좀 뭐가 눈에 됐든. 띄는 거는 한번 네네네. 찾아가서. 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시군요. 네.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시는 하나도 모르고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첫째가 방학을 해서 초딩이신데, 초등학교 4학년 분이신데, 요즘 그 방학이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 학교는 그 봄방학 없이 1월 중순부터 몰아서 3월 4일까지 그렇게 지금 그래서 기대하고 고대하던 방학이 이제 이분이 시작되셔가지고 이분 케어하고 둘째들 케어하고 하느라고 네.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5학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저 이제 그리고 둘째도 이제 초딩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초딩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돼서 그래서 아침마다 싸워요. 그래서 둘이 네. 왜냐면 싸운다기는 게 이제 막 그런 건 아니고, 둘째는 자기는 어린이집 가는데 언니는 안 가잖아요.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막 근데 안 간다고 했다가 하여튼 네,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근황이었고요. 태윤님이 한번 저희가 어떤 책인지 한번
네. 멘트 한번 해주시면.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무엇인지. 네. 최대한 밝게 해주셨다. 멘트. 되게 네. 피곤하다고 했는데 감사해요. 아니. 네. 궁금합니다. 역시 프로시군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어떤 음식이셨어요? 어렸을 가장 때 좋아했던 음식. 저는 떡볶이. 떡볶이. 태윤님은요? 돈가스, 카레. 돈가스, 카레. 네,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라면하고 카레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두 개를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장가를 가면 라면집 사장 딸내미한테 갈 것인가. 카레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두 개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다른 음식을 또 싫어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제가 이렇게 된 원도 왜 그렇겠습니까? 네. 딱히 싫어하는 음식이 없죠. 근데 카레를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책도 순전히 저의 이 음식 기호 때문에 저의 눈에 띈 책입니다. 제목은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고요. 네.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의 모험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좀 골라봤습니다. 작가는 모리에다 다카시, 일본 작가시고요. 네, 눌와라는 출판사에서 네,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단톡방에서도 나눴잖아요. 두 권을 한 네. 권은 뭐였지? 무슨 자본이 어쩌고 하는 그런 약간 안 어울리는 책이었고 한 책은 이제 카레라이스의 모험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책이 낫죠? 그랬더니 동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작가가 이름이 모리에다 다카시인데 전 자꾸 이 이름이 뭐죠? 미스터 션샤인 보셨어요? 네네. 거기 보면 그 이병헌한테 요절당하는 네, 사람이 네. 모리 타카시잖아요. 맞아요. 자꾸 그게 생각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은 이 제목처럼 일본이 사실 일본의 그 국민 음식 하면 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카레잖아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카레를 좋아하는데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 카레의 기원은 일본이래. 어디죠? 인도의 커리잖아요. 네. 근데 인도의 커리랑 일본의 카레랑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혹시 근데 인도 가보신 분 없으시죠? 네, 전 안 네. 가봤어요. 커리는 드셔보셨죠? 인도 커리. 네. 인도 커리요? 그러니까 인도식 커리. 인도식 커리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는 보통 봤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음식점, 인도 음식점 가면 이제 난에다가 이제 네, 맞아요. 그쵸? 찍어 먹는. 네. 부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찍어 먹을 수도 있고 기호에 알리바바 사신님의 기적 같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네. 고기 맞아요. 구워 먹는 거. 그거는 먹어본 적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네, 네. 그게 인도식 카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걸 좋아해서 커리도 사실 무리 없이 너무 이상한 향신료 아니면 다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장르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분이 이제 보니까 잠깐 소개해드리면 1955년생이시고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시고 국제 기독교 대학? 일본에 이런 대학이 있나 봐요. 네. 보니까 이제 뭐 사진 작가시기도 하고 저널리스트기도 하고 다이쇼 대학 명예교수로 그러니까 음식 문화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네요. 그래서 관련된 이래. 이분이 다른 쓰신 책도 다 그 음식에 대한 책이에요. 뭐 식이 탐험지도, 네. 세계 음식 문화, 손으로 먹어?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레 기원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를 처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쭉 오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일본의 카레가 국민 음식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이런 책이거든요. 혹시 조금 보셨나요? 책을? 네, 저 책 읽었는데 사실 네. 저는 제목 보고 뭔가 탐험대가 떠나는 어떤 카레라이스가 주인공이고 얘들 그 탐험을 떠나는 어떤 그런 네네네. 희망찬 뭐 소설류일 거라고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책이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음식, 그러니까 카레라는 요소를 통해서
되게 그 배경에 깔려있는 그 문화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음식만큼 전 인류가 공유하는 일상이라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먹고 또 그 먹는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게 문화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 참 재밌게 읽었어요. 디테일이 되게 많은데 또 그렇게 또 막 헤비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전 좋았던 것 같고. 태훈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뭐 너무 잘 읽었고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뭐 일본 사람들이 주로 불교도이다 보니까 원래 살생은 열심히 했었죠, 사실은. 근데 그런 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제로 이제 미국에 의해서 해리 총독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된 이후로 이제 뭔가 서양에 대한 열등감과 이제 서구를 따라잡겠다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때에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안에 뭐 그런 카레들을 권장하고, 그리고 그 카레라는 음식이 어쨌든 군대에서 퍼다 먹이기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음식들 그냥 한꺼번에 해서 먹이기 좋은 음식이 카레이기도 하고. 급식 메뉴의 1순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저 오늘도 카레 먹고 왔거든요. 네, 저는 진짜 카레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카레 한 주에 한 번 이상 먹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저 카레를 좋아하는데 저희 집 같이 사시는 여자분들이 잘 안 좋아하세요.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사실 회사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요일별로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요일이 카레거든요. 오늘 사실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책에 빠지다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수요일인데. 약간 TMI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카레를 좋아하시는. 네,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갖가지 카레들을 너무 많이 먹어왔고, 근데 제가 카레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고 그게 다고. 네. 근데 카레 집을 정말 많이 다니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매운맛 정도 조절해서 뭐 알아요. 예, 많이들 하는 데도 있고, 뭐 그 인도식 카레는 예전에 잠실 롯데백화점 11층에 그 가게가 있었는데 디테일한. 오늘 약간 TMI가 좀 컨셉이십니까? 예, 거기서 좀 몇 번 먹었던 거. 그렇군요. 예, 지금은 없어져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있어도 괜찮아요. 예, 뭐 팟캐스트인데.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아셨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일본 역사를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저도. 고기를 못 먹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일본 그 메이지 시대 그쪽 그 무렵에. 그랬는데 이제 개방이 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막 고기를 먹으니까 우리도 뭐 하여튼 그 개방의 차원에서 그게 다 오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작고 뭔가 체구가 왜소하다고 그렇지. 느끼니까 좀 군사력이나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이제 체구를 키울 필요를 많이 이제 느꼈던 거겠죠. 근데 그 책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토끼 고기는 먹었다고 하고 또 멧돼지 또 지방에서는 네. 먹은 기록이 있고, 네.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게 개구리 카레 얘기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 문헌상에서 발견된 그 카레의 어떤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개구리 카레였죠. 네. 그래서 직접 이분이 개구리 고기를 구하러 다니셨던 내용도는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는 네. 중2 때 해부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심장이 뛰는 걸 보고 나서는 도저히 저는 가셨구나. 전 못했는데. 정말 그 심장 뛰고 못 뛰고 그 배 갈라서 했거든요. 저도 했어요. 그래요? 중학교 네. 때 저는 했어요. 못했는데. 중1 때. 네, 중1 때인가 중2 때 했어요. 서울러들이시라 그랬어요. 전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부도는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막 긴장했어요. 막 네. 설마 이걸 시킬까? 근데 뭐 진짜 해요 그랬던 쌤이 뭔 소리냐 씨. 뭘 하냐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개구리 카레는 좀 충격인 것 같은데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구리를 퐁당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구리 뒷다리 같은 거 이렇게 살 발라내가지고 한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상상이 안 돼요. 그쵸. 네. 근데 개구리 뒷다리가 약간
그 닭가슴살 같은 네. 맛이라고는 하던데. 네. 근데 이분이 구하신 고기는 어쨌든 그 식용 개구리는 뼈와 살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그런 개구리를 그렇죠, 그렇죠. 구하셨더라고요. 판매는 네. 그랬죠. 약간 신기한 정보들이 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인도 음식이지만 인도를 통해서 건너온 게 아니다라고 결국 이제 쭉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어디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영국이었잖아요.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영국 카레?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당연히 카레를 잘 안 먹고 그래서 그 CNB라는 회사가 네. 그 옛날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식재료를 팔았는데 그 중에 58개 목록 중에 28번째인가 거기에 카레 가루가 있었던 거 이제 그게 발견이 되고 그 카레 가루가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넘어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어쨌든 응.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렇지. 그 어떻게 벵갈 들어온 지방의 거잖아요. 어떤 그 총독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하고는 뭔가 안 맞았고 저는 그 예전에 그 음식 다큐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누들로드, 오. 스파이스 로드, 오. 그 생선만 8부작으로 한 KBS 다큐가 있어요. 몰라요. 우와. 네, 그걸 다 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다 좋아해서 특히 뭐 누들로드는 좀 봤어요. 네. 누들로드 정말 열심히 보고 그 생선도 그 지금 여기 뭐 그 붕어 초밥 뭐 얘기 나오는데 그게 나와요 첫 장에 그리고 참치 잡는 거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참치 잡는 거랑 뭐 그런 거 나오고 스파이스 로드는 MBC에서 한 건데 김래원이 2부작으로 해서 나레이션하고 네. 뭐 청양고추보다 만배 매운 뭐 멕시코 고추 소개하고 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그 음식 다큐들이 굉장히 다 잘 찍었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스파이스 로드의 그 양념을 가는 게 나와요. 예, 절구 같은데? 예, 저 네. 같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봐가지고 앞에 인도에서 카레를 만드는 네네. 그 장면을 소개할 때 좀 상상이 아, 좀 많이 그러니까 약간 되더라고요. 좀 네, 파노라마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예, 예, 네. 저는 재밌게 어쨌든 읽고 그 다큐들을 한번 보면은 정말 음식의 문화사 관련해서 나온 책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고 뭐 물고기와 관련된 책도 많고 뭐 진짜 누들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면이 어떻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네. 어떻게 그 면 문화가 전파됐는지 예, 저는 어쨌든 이탈리아 요리랑 일본 요리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 그럼 또 면이 빠질 수 없죠. 예. 그 두 요리는. 예. 근데 그 여기서 또 일본 라멘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사실상 그 중국에서 건너왔을 텐데 그것도 역시 일본화 시켜버린 네. 버렸고. 근데 카레는 약간 좀 통일적인 느낌이 있다면 라멘은 진짜 지방별로 좀 다른. 실제로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카레도 약간 제각각이라고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도 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제 라멘보다는 아니고 라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또 인상적인 게 그 유네스코 문화로 일식이 지정이 됐대요. 근데 한식 중에서는 이제 김치만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강연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식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일본에서는 어쨌든 자기 일식이라고 하면 정말 카레도 될 수 있고 라면도 될 수 있고 또 다도 문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괄하면서 그 유네스코 문화로 지정이 딱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한식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김치, 김장 문화만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뭐 불고기라든지 뭐 저희 정말 많잖아요. 한식도 그렇죠. 문화재급으로 네. 그 역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일본하고는 다르게 그 영역이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뭐 메뉴별로 이게 선정이 됐는데 네. 일본은 재패니스 푸드로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렇죠. 와쇼쿠가 뭐예요? 일본을 대표하는 글자가 화자잖아. 화자 네. 자기들을 화라고 일컫는데 네. 와식이죠. 그거를 아. 화식을 이제 와쇼쿠라고 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막 비몽사몽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 오늘 약간 TMI 폭발하시는데? 네, 그 와쇼쿠 자체가 아니, 이건 TMI는 아니다. 이거는 좋네요. 네. 그 전에도 사실 그 돈가스의 탄생이라는 책을 저는 예전에 2006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중요 체크. 돈가스의 탄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게
이제 메이지 시대의 어떤 근대가 시작되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 이제 단초고 네. 그럼으로써 어쨌든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넘어서 이제 근대화가 촉발되면서 그 제국주의 사회인 어떤 일본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음식의 역할 그리고 그 어느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이미 1700년대부터 이제 그런 소바 문화 빨리 먹고 그 빨리 내주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약간 그 자기만의 패스트푸드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게 약간 그 저는 식문화에서도 좀 굉장히 특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일본 카레를 사본 적은 있는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조림으로 갔더니 팔더라고요. 일본 그 편의점에서. 네네. 그게 2개 샀는데 600엔이 넘었거든요. 네. 600엔? 6,000원? 6, 7,000원? 네. 네. 조그만 통조림인데 네. 굉장히 작은 통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근데 그걸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친구가 사달라고 했던 그 카레통을 사기가 힘들어서 네. 이제 편의점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분명히 TMI이긴 한데요. 뭔가 빠져드네 계속 이야기가. 네. 아무튼, TMI 그냥 카레 좋아해서 네. 어쨌든 저도 근데 좋아해서.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카레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체인점 빼고는 잘 몰라서 네. 이런 분들이 와서 좀 그런 거 그냥 책 얘기하지 말고 그냥 카레집 어디가 맛집인지 알려주는 방송만 돼도 사실 그게 좀 더 실용적이시네요. 네, 청취율이 올라가지 않나요? 며칠 전에 생활의 달인에서 드라이 카레집이 나왔었어요. 그건 또 뭔가요? 드라이 카레? 드라이 카레가 나왔는데 네.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지방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때. 일본에서 직접 드라이 카레 만드는 방법을 배워왔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뭐 감자, 당근, 고기 이렇게 있어서 약간 국물이나 스튜 느낌의 카레가 아니라 밥에다가 약간 꾸덕한 뭔가 라구 소스처럼 그렇게 이제 네. 밥 위에 살짝 올려서 나오는 카레집이 생활의 달인에서 소개되었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 네, 광주랍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지?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전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어느 나라다 그렇지만 부자들이 있고 좀 서민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식문화도 부자들의 식문화와 이게 또 서민들의 식문화가 갈라지면서 근데 부자들의 식문화는 정말로 우리가 그 고급 레스토랑 같은 문화고 정말 일본의 오리지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긴 하나 근데 실제 국민 음식이라고 불려지는 카레, 라멘 이런 음식들은 사실 서민들에게 주로 되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카레 같은 경우는 그 기원도 인도인데 전파는 영국을 통해서 됐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감자, 양파, 당근 다 토속 재료가 아닌 물 건너온 그런 채소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럼 오리지널이란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카레를 자신들의 오리지널이라고 말하기를 그렇게 뭐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좋아하고 국민 음식이라 불리는 걸 되게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일본 컨텐츠 있잖아요.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카레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명탐정 코난 같은 경우도 코난과 그 초딩 친구들이 오늘 누구네 집에 카레를 먹으러 간다 막 이러면 설레하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네. 하루는 이제 계급이 낮을 때였는데 그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에. 저녁 메뉴인데 카레가 나온 거예요. 카레 좋아하니까 짬밥이 맛이 없어도 카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도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먹었더니 옆에서 고참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야 뭐 이제 계급을 됐죠. 계급 관등상명을 됐죠. 너 굶었냐? PX 갈까?
이랬던 또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군대나 대학 학식에서의 그 카레는 약간 형편없는 카레 쪽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여기 형편없는 카레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근데도 애정을 가지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약간 카레를 좋아해서 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뭐야 하는데 그래도 먹어. 저도 근데 먹는 게 카레. 건더기가 없어도 먹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카레 국이 나오잖아요, 거의. 저는 그것도 먹었어요. 아, 열심히. 그럼 카레에 꼭 반드시 밥을 먹진 않아요, 사실. 저는 그럼 카레. 카레만 먹어요? 카레만 먹을 때도 있고 뭐 빵을 찍어 먹을 때도 있고. 아, 그치, 그렇게 먹어. 여기도 지금 뭐 쌀 종류부터 시작해서 네. 원래 아, 맞아요.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먹기 때문에 찐득찐득하게 찰지게 붙으면 안 되고 그거 저 네, 소화가 네. 안 되고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네. 네. 약간 그렇구나 했어요. 떨어뜨려야지. 음. 그리고 그게 맛이 없다고 일본인들이 느끼는 이유는 니네가 밥을 잘못해서다. 음. 그냥 이걸 맞아. 얘기하잖아요. 네. 좀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TMI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레라는 게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보편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연상되는 것 같고 네. 그런 책 자체가 또 그런 책이고 또 책 자체도 되게 저는 좀 나름 잘 쓰인 책이라고 보여져서 물론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는 없긴 하지만 나름의 어떤 그 기원을 찾아가고 근대에서부터 현대의 이야기까지 아우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도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요. 한국 카레도 일본에서 사실 건너온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딱 일본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겠죠? 다 감자 썰어 놓고 오뚜기 카레. 저는 무조건 카레 하면 오뚜기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네, 그냥 그런 건지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나중에 인도 음식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무튼 이 카레 에피소드가 폭발했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그 먹을거리, 음. 그러니까 음식이 인간에게 혹은 더 넓은 의미로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의 인간의 삶에서 가장 경시받고 있는 게 또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카레 그 하나를 주제로 인도부터 시작해서 영국, 일본, 자기의 문화까지도 쭉 탐독해 가시는 거였잖아요. 뭐 대형 박물관 에피소드도 나오고 맞아요. 누가 카레만 가지고 그 대형 박물관까지 가서 자료를 서칭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제일 손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로만 음식이 차려져 있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밥해 먹을 시간이. 그리고 노동력을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나가서 6,000원짜리 제육볶음 먹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그게 이제 보통 일상이니까 다시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분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진 어떤 음식이 있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일본은 좀 미시적으로 파고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매니아적인 것도 컨텐츠도 일본은 사실 고유의 문화가 딱 전 세계에 이제 박혀 있잖아요. 자기만의 문화가 결국 어떻게든 나오게 되고 그런 점이 참 독특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그러니까 편의를 생각하면 나가 사 먹는 게 가장 속 편하잖아요. 또 중국 같은 나라는 아침에 진짜 싼 아침거리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중국을 가보면 우리 돈으로 막 몇백 원짜리 그냥 뭐 삥 하나 먹고 그렇게 아침을 해결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음식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도 무방할 수 있겠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사실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 근원인데 뭐 한때 웰빙 열풍 이런 거 불긴 했지만 그것과는 그런 흐름과는 반대로 좀 그런 아까 이야기하셨던 식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또 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마무리가 결국에는 커리의 미래, 카레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레토르까지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기대가 되고 어떤 카레를
나이 들어서 먹을 수 있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개구리 카레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도 개구리 카레는 못 먹겠어요. 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모리에다 타카시의 작가, 네네, 이분의 카레라이스의 모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뭐 카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오늘 토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간 정행무진했는데 저는 좋았어요. 약간 그래요. 우리 좀 약간 좀 파편적일 뿐이지 핵심은 다 이야기 나왔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워낙 이제는 국민 음식에 거의 가까운 국민 급식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